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를 보면 완전히 세상이 겨울왕국이 됐어요. 새하얀 겨울왕국이 됐고 그래서 그런지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밀떡은요. 최근의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좀 관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과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쪽에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아직 하면 안 되지만 당선인이 됐잖아요. 당선인이잖아요. 이 대통령의 당선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트럼프의 효과는 아니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이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늘 주장했던 에이테킴스라고 하죠. 그 전술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걸 이제 승인을 했어요. 그 승인됨과 동시에 그 전부터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스톰 섀도우랄지 뭐 스칼프 미사일이랄지 이런 것들에 또 더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이 에이테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태 기자님께 일단 질문을 드려보면 이 에이테킴스 모르는 분은 또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미사일이 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육군 전술 유도탄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에이테킴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작을 한 무기 체계입니다. 전술 타격의 핵심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거리가 300km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엔 최신형 블록 A4 같은 경우에는 300km고 그 이전 버전에는 조금 사거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 체계고요. 마하 3의 속도예요. 다른 탄도탄에 비해선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전술 용도로 쓰는 것 치고는 꽤 빠른 속도고요. 전력화된 것 자체는 1990년대 초 전력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무기체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개선이 되면서 미군에서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탄도 미사일이라고도 하고 회피 및 변측 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동 미사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종말 단계에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적성국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그렇게 쉬운 무기 체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제 계속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이거를 발사한 우크라이나는 뭐 성공했다고 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 태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관심 가는 부분이 바로 사거리예요. 사거리가 원래 모델 버전 블럭 1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정거리가 180km 정도인데 최신형은 지금 300km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에이테킴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 300km에 제한을 걸었죠. 그 제한은 소프트웨어를 바꾸기만 하면 제한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줬던 거를 이제 완전히 푸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역으로 우크라이나는 왜 이 장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무기체계의 사정거리를 왜 이토록 연장해달라, 장거리를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전술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포병 같은 경우에는 40km 정도까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80km 정도 타격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주요 보급소나 탄약창 그리고 공격받을 수 있는 지휘소 이런 것들을 80km 이상으로 밀려놨어요. 정확한 숫자는 매번 변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약 300개소 정도의 주요 타겟들이 80km 밖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거리 제한이 풀려서 300km까지 때릴 수 있다면 이들은 80km 밖에서 더 물러나야겠죠. 그렇게 되면 보급선도 길어지고 그리고 지휘소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다. 즉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지금조차도 사실은 그 보급에 있어서 러시아가 좀 버거워하고 있는 게 80km, 100km만 돼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보급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중간에 뭐 여러 게릴라 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급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더 문제를 완전히 일으키고 더 먼 거리에서 때린다 하면은 이건 뭐 진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속도도 좀 느리고 그다음에 사거리가 300km까지 되는 건 아예 없어요.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로켓 시스템만 80km 정도지 그 외에 뭐 순항 미사일까지 따지면 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량이랄지 순항 미사일로서의 그런 속도랄지 이런 측면에서 위협적인 무기 체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거리를 제한을 풀면은 풀로 이제 300km를 달성할 수 있고 그전 정도면은 심하면 제 생각에는 모스크바 부근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요. 모스크바 반경에 한 100km 범위까지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테킴스를 만약 사거리를 연장했어요. 네. 연장했으면 여기에서 나타난 어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의 효과는 정확하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못 때렸던 전략적인 타겟들을 때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꼭 안 때려도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공 자산들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역정보를 흘렸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0km 안에 우크라이나가 언제나 때리고 싶어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군기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러시아 공군기가 활공폭탄을 투사를 하고 돌아가거든요. 격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투사된 활공폭탄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많이 받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제일 먼저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한정된 방공 자산들을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결심을 하기 전에는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에이테크임스는 50기 정도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스톰 섀도우 이번에 또 50기 추가 제공한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성가시고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어떻게 보면 무기체계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염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있죠. 유튜브 중에 모스크바를 여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모스크바는 그냥 모스크바예요. 그냥 뭐 전쟁이 나서 뭐 자국민이 몇십만이 죽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상생활 영위하고 있거든요. 전쟁 뉴스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이테킴스가 막 어디를 때렸다, 막 어디에 떨어졌다 그러고 연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가 부서지고 파괴되고 이런 걸. 그러면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앞마당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전쟁이 푸틴이 시킨 대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아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독재국가라는 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단단하고 지지세가 세지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덧붙인다면은 아까 공군기지 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방공망인데 S-400으로 대변되는 또는 S-300 시스템도 있는 러시아의 그 방공망을 제거한다면 천군만마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미사일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거리는 연장이 됐는데 수량이 상당히 좀 모자라거든요. 사실 50기라고 했는데 가장 많게 보는 전문가는 100기까지도 보아요. 하지만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장기간의 전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키는 계속 미국이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사거리 연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미국이 키를 쥐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왕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럼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떠한 속내라고 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 볼 때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까요? 이 트럼프는. 일단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너무 많아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가 퍼주면 퍼줄수록 트럼프가 가진 카드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다가 못 받는 거랑 조금 받다가 못 받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가진 카드는 정말 많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했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트럼프 이깃 그리고 트럼프의 위상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일은 진행을 시킬 거다. 휴전은 진행을 시킬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첫 번째로 이루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 하더라도 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당장 러시아부터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협상 카드 그 내용대로 협상이 이루어질까? 절대 젤렌스키나 유럽, 그러니까 나토에서 오케이 하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내세운 협상 카드를 절대로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 정말 참 앞이 안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아마 백악관에 젤렌스키랑 푸틴 데려다 놓고 둘이 썩은 표정으로 악수하게 만드는 걸 가장 이제 원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너무 오랫동안 싸웠고 너무 많이 죽었고 여기에서 뭔가 뒤로 물러난다? 서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양쪽 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해내면 진짜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겠죠. 자기는 웃고 있고 양쪽에서는 네, 거의 썩소로. 울고 있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사거리 제한을 풀었더니 러시아에서 뭐를 했습니까? 그 반응인 거죠. 제가 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음. 역시 반응이 왔어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에이트킴스의 사거리 제한을 푼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야 이게 아킬레스건이구나. 네, 맞습니다. 얘네들을 진짜 정말 이걸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이제 반증인데 처음에 보도는 뭐 ICBM으로 나와서 눈을 뜨고 봤는데 ICBM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IRBM이라고 할게요. 예.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예. 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뭐 엄청난 속도고 굉장히 무섭게 영상에서도 다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이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서방 세계에 보여주는 의미가 큽니다. 함의 자체가 니네가 그렇게 우리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핵투사도 할 수 있다. 교리도 바꿨고 직접 쏘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잘 생각해 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이면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러시아군이 특별 군사 작전을 하는 거지 전쟁은 아니잖아요. 러시아군 교리를 보면 지상군, 해군, 통합군이 있고 그리고 전략군이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건 전략군이 동원된다는 거거든요. 러시아 개념으로 보면. 근데 전략군이 동원이 됐어요. 즉 내가 가진 거 다 보여줄 수 있어. 그중에 첫 번째 신호탄이야. 너네 그러면 우리 진짜 전쟁할 거야 라는 거를 러시아군 전략과 전술을 아는 사람들 특히 서방세계 전문가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그렇죠. 이게 스타트 협정에 의해서 사실 미국과 러시아 예전 이제 소련이죠. 간의 그 협상에 의해서 IRBM은 모두 철거가 됐어요. 미국의 이제 퍼싱 시리즈도 다 철거가 됐고 러시아의 각종 시리즈가 다 철거가 됐는데 이번에 발사한 거는 RS-26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조약이 폐기될 걸 알면서 러시아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던 거죠. 최근에 개발된 아주 무서운 신무기인데 이 무기 체계의 탄두는 다탄두고 한 탄두에 6개씩 최대 6개의 탄두를 발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위협인 거고 여기에 핵탄두로 간다? 서방에서는 이제 움찔할 수밖에 없는데 뭐 번외 질문이지만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션. 네. 아, 그죠. 그 네. 표현이 더 맞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우려도 저희는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누구 하나는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참 궁금해지는데 두 분한테 다 네. 질문을 드려보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맞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당신들의 생각인 거예요. 예. 저의 내피셜은 이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카드까지 다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푸틴이 핵투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인물이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마지막 카드 다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끝까지 갈 때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게 마지막에 남지 않습니까? 그럼 푸틴이
자기 자신하고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굳이 끝까지 자기를 버리면서 모든 걸 버리면서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굳이 그래야 될까? 차라리 가진 카드 다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서방이 조금 쫄은 모습을 부각시킨 다음에 그래 우리가 승자의 입장으로 휴전에 어느 정도 임해주마. 이런 식의 그림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네. 어떤 생각이세요? 진짜 핵을 쓸 생각이었으면 진짜 핵을 먼저 쓰고 협박을 했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쐈는데 협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카드를 제대로 먹히려면 언제 했을 거였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바뀔 시기나 그 즈음에 딱 했으면 조금 효과가 지금보다 높았을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야 봐라 내가 전쟁을 막지 않으면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야, 양쪽 다 와. 일단 악수해.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트럼프는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2달이란 시간은 전쟁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태기자 얘기대로 마지막에 쓸 카드를 꺼냈는데 조금 일찍 꺼냈어요. 그래서 효과는 한 요 정도? 그렇다고 지금 나토가 물러나게 되면 지금 중부 유럽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토도 껍데기만 남은 셈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반응하고 있는 이 마지막 카드에 대한 대응되는 마지막 카드가 나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토가 거기에 그 위협에 그럼 우린 이렇게 갈 거야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하면 결국에는 저는 태 기자님 말씀대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만 스탑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반응이 별로 없다면 계속해서 전쟁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변수가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인데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범위고요. 약간 자연재해 같은 느낌이죠. 네네. 종전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휴전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뇌피셜이죠. 근데 단언컨대 저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단언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제 뇌피셜인 거죠. 그리고 태 기자님이나 정 작가님 생각도 각자 분들의 어떤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누시고 또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